자, 이제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율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세율 특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제 실강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제 공부가 좀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이가 보통 보면은 40대들이 제일 많아요. 본인들이 40대 넘어가 40대 중반쯤 되면 이제 난 틀렸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합격자 그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합격률 제일 높은 나이대가 40대예요. 그 다음에 30대, 그다음 50대, 뭐 20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40대가 제일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합격률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 40대는 왜 이제 그러냐면 40대는 이제 이 공부가 끈기거든요. 인내와 끈기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 그래요. 누가 많이 앉아 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40대는 이제 어느 정도 끈기도 생길 때고, 그죠? 그리고 내 세포도 아직 덜 죽었어요. 이제 죽기 시작하는데 아직 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30대는 내 세포는 뻘쩍뻘쩍하죠. 근데 인내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40대보다 밀리는 거죠. 아직은 확 앉아서 오랫동안 있을 적이 나요. 활동적인 거죠. 50대는 끈기는 좋은데 이제 내 세포가 죽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힘들죠.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서 봤는데 86세 되신 분이 합격하시면 있어요. 86세. 여러분 86세면 그죠? 야, 대단하신 거죠. 야, 그 정도 연세시면 그 문제 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합격을 못하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걸 문제 있는 속도가 느리세요.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분들이 시간을 주면 천천히 푸시려고 시간 여유 있게 주면 의외로 60, 70대 이런 분도 합격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일단 60이 넘어가시고 70 넘어가시면 이게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 하시는 건데 86세시면 거의 뭐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단하신 거죠. 합격을 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아이고 그래도 한 10년 동안 하셨겠지. 10년 동안 했어도 10년 전이면 76세야. 그래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100명 중에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76세 넘으신 분이 이 중에 한 분, 두 분이 계실까 말까죠. 그죠? 나이는 아닌 거예요. 나이는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이번에 합격자 모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술을 먹고 앉아 있는데 앞에 이제 계신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4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저한테 술을 드시다 살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요 사실은 3개월 좀 더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게는 얘기 안 해요. 왜? 남들이 있으면 욕하거든요. 야, 너무 3개월 그랬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3개월 동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3개월이 먹고 노는 3개월이 아니라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한 거죠. 그분이 그러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서관 가가지고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 공부만 했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보통 기본이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했대요. 그거를 3개월 좀 더 되게 정말 하루도 안 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영부영 보내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동강 듣고 매일같이 동강 3시간 듣고 하루 종일 이제 쉬어. 그리고 동강만 들어.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러분 자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면 이 공부는 1년, 2년 해도 안 됩니다. 그죠? 내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동강 보고 합격하신 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동강보다 맨날 잠자고 뭐 집안 할 일 일강 좀 듣다가 또 집안일 있고 뭐하고 바쁘거든요.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근데도 합격하시는 건 대단하죠. 또 많이 붙고 근데 그죠?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죠. 변수가 그죠? 막 여기서 여기저기 일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일단 교재 108페이지 세율 특례. 그래서 이거 뭐냐면 아까 제가 세율이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 전 시간에 그죠? 뭐가 있다 했죠? 표준 세율이 있고 그다음에 중과 세율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했잖아요. 그죠? 3가지가 있어요. 특례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말씀드렸고 얘랑은 지난 시간 했죠. 지난 시간 했고. 자, 그럼 특례는 뭐냐? 특례는 세율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표준 세율에서 뭐다?
자, 거기 교재 108페이지 보시죠? 108페이지 세율특례 나오죠? 거기 보시는데 제목만 보시면 돼. 내용 보지 말고.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 자, 요거는 뭐예요? 과거에 뭐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된 거라겠죠? 지금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죠?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말해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얘는 얼마를 말한다? 1000분의 20을 말한다 했죠? 20. 즉 얼마? 2%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1000분의 20이죠. 그러면 지금 요게 아까 어디서 나왔어? 이 단어가. 이거 할 때 나왔다. 중과 할 때. 사치성그룹 별골 노선주, 뭐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400 할 때 중과 기준세율 나왔죠. 그거 할 때 제가 2%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얘는 중과 기준세율이니까 2%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 1번은 기존의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빼라는 거예요. 2%를 빼고 나머지만 적용한다는 뜻이고, 2번은 2%만 적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도 없던 건데 생긴 거죠. 왜냐? 자, 보세요. 개정되기 전에 요 두 개를 따로따로 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는 비과세인데 얘는 과세. 아니, 얘도 비과세. 이런 게 있었을 때고, 취득세는 비과세를 받았는데 얘는 과세. 그죠? 또 어떤 거는 취득세는 과세인데 등록세는 비과세. 이런 게 있었겠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로따로 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 두 개가 통폐합이 돼서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개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그죠? 그럼 보세요. 얘는 취득세도 비과세, 등록세도 비과세예요. 그럼 둘 다 비과세였으니까 지금도 뭘 하면 돼? 비과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취득세는 비과세고 등록세는 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만 비과세, 여기도 하나만 비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다가 비과세 파대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얘네 둘도 따로 나온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취득세는 안 냈고 뭐만 냈어? 과거 등록세만 냈어.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요? 과거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만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애들이 1, 2 간 거예요. 자, 보세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다는 얘기는 이게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세율인데 이게 2%라겠죠. 그럼 여기서 2%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는 세율이 2%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만약에 매매가 4%잖아요. 그죠? 매매가 4%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2%를 빼면 등록세만 남죠. 몇 프로? 2%. 그러니까 얘를 빼주면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과거에 취득세는 안 내고 뭐만 내? 개정 전 등록세 세율만 적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취득세 안 내고 등록세만 냈으니까 지금도 취득세는 내지 마라. 그래서 취득세 2% 빼주고 나머지 뭐만 내라? 등록세만 내라. 이런 애들이 1, 2 간 거고, 얘는 뭐예요? 얘는 취득세는 냈는데 등록세는 안 냈어요. 그럼 지금도 뭐만 내면 돼요? 과거에 취득세만 내야 되죠?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 했다고요? 2%. 그러니까 2%. 그래서 얘는 1, 2 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특례가 나온 거죠. 그럼 결론은 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표준 세리건, 중과 세리건, 특례 세리건 다 뭐와 연관된 거예요. 그죠? 개정 전후 세율이 같아야 된다. 요것 때문에 지금 얘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일단 특례 세율은요. 특례 세율은 일단 요 제목은 알고 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시험에 얘가 2번인가 나왔는데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거예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시험 문제 풀려면 어떻게 돼요? 요 1번에 해당하는 항목과 2번에 해당하는 항목을 다 암기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 108페이지 3번에 1번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거기 보면 굴공시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이걸 뺀 세율 그래가지고 걔가 1번 밑에 2번 오른쪽 3, 4 해가지고 7번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양가로 2번 109페이지에 중과 기준세를 그래가지고 또 1번부터 해서 저 뒷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싹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은데 이걸 다 외우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일단은 뭘 기억하셔야냐면, 자, 이 두 개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대표 주자가 뭐가 있냐면 간주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간주취득.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주취득. 그러니까 간주취득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이 간주취득은 제가 앞전에 취득세 할 때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취득의 형태는 사실상의 취득과 뭐가 있다? 간주취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간주취득의 뜻은 뭐다? 네가 실제로 그걸 취득을 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런 뜻이라겠죠. 자, 그래서 이 간주취득 종류가 뭐 있었냐면 토지에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건축물을 뭐 하거나 개수하거나, 그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뭐라나? 종류를 변경한다, 이렇게 되죠. 이거 기억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막 머리 쫙가지고 저게 뭐지 생각이 안 나.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마시고. 안 나는 게 정상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가 되면, 얘가 가액이 증가되면, 이런 거 있죠. 가액이 증가되면. 그죠? 네. 그럼 무슨 얘기야? 토지 지목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소유권 변동은 없어요. 근데 지목만 바뀐 거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 이 증가된 만큼을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그런 뜻이라 했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네 개죠. 과점주주, 그죠? 과점주주의 이렇게 되죠. 주식취득,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뭐다? 간주취득에 들어갑니다. 간주취득. 그죠? 네 가지 간주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종류를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취득의 형태 구분할 때도 되게 잘 나오지만, 그리고 과점주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랑 뭐랑 연관돼 있어? 여기도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토지 지목을 변경했어요. 지목을 변경. 전에서 이걸 뭐로? 대로 바꿨어요. 자, 이게 갑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이것도 갑 거죠? 소유권 변동은 없죠? 근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목이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되면 이만큼을 취득으로 간주, 취득세가 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소유권 변동은 없으니까 과거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냈지. 왜? 등기를 안 하니까, 소유권 변동 없으니까. 단 뭐 지목이 변경돼서 금액이 증가됐으니까 뭐 했다는 거야? 취득으로 간주해서 뭐는 냈다? 그쵸, 취득세는 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등록세는 안 내고 과거 취득세 2%만 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대표 주자인 거예요. 그 시험도 얘네들 간주취득이 정답이었어요. 이거 잘 기억,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왜냐면 얘가 이 끝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중과산세 배우거든요. 중과산세. 그 중과산세도 얘가 연관돼 있어요. 그 제가 간주취득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 얘가 이 자체가, 얘가 홀몸이 아니에요. 홀몸이 아니에요. 딸린 식구가 많아. 그죠? 여기도 있고, 얘도 연관돼 있고, 중과산세도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이 종류 4개를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 왜? 이거 모르면 얘만 못 푸는 게 아니라 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지금 하나가 아쉬운 판에 얘도 틀리고, 쟤도 틀리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일타 쌍피가 아니라 세피야. 일타 쌍피도 아니고 또 하나 있잖아요. 세피. 그죠? 일타 세피면 난 거예요. 점수 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딱 간주취득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일부러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추가적인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또 기출문제 풀다 보면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덧붙여 가야지 막 계속 처음부터 막 한꺼번에 이걸 딱 찍어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8페이지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면 얘 있죠, 얘 말고 2번을 보시라는 거야. 어차피 문제에서 1번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그럼 2번에 간주취득 같은 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실제 기출도 그렇게 나왔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외워놓으면 얘만 알아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거든. 그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108페이지 뭐 1번 세율특례에 보면 뭐 동그라미 1번에 한매병기, 상속, 그다음에 뭐 법인 합병, 공유물 분할, 뭐 건축물 이전, 민법상 재산분할 형식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지금은 걔까지는 안 봐도 돼요. 이거 나중에 심화과정 할 때 일단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 개념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게 공부가 좀 되면 그 살을 붙여 나가야지 처음부터 막 기초가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막 살만 붙이고 막 한꺼번에 체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식을 하면 안 돼.
그죠? 먹는 것도 과시가면 안 되고 얘도 과시가면 안 돼요. 너무 이제 꿈을 너무 처음부터 통통하게 꾸면 안 돼요. 그럼 몸도 통통해지고 꿈도 통통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대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중과 기준세율 있죠. 거기 보시면 109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 2번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에 따른 선박 차량 기계 장비 및 토지 가액 증가, 그리고 3번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 수주. 자, 그 동그라미 1, 2, 3번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 취득 말하는 거죠. 그쵸? 그걸 잘 기억하시란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뭐만 기억하시라고? 특례세율 2개가 있다.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중과 기준세율에 해당하는 게 뭐가 대표주자다? 간주 취득이 대표주자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라. 그죠? 됐죠? 이렇게 해서 특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빠지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심화 과정 때 추가하고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율 파트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꼭 정리하시고 중과세율은 제목, 그죠? 종류 5개 하고 세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표준세율은 자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표준세율은 매매, 그죠? 매매, 유상매매는 1000분의 40인데 농지매매는 1000분의 30이고 상속을 받으면 1000분의 28인데 농지상속은 1000분의 23이고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인데 농지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1000분의 28이고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입니다. 이때 우리가 건축물 면적 증가란 말이 나왔어. 면적이 증가됐단 말 나오면 드러난 면적만큼은 새로 취득한 거니까 걔도 원시취득으로 보겠다. 그죠? 그리고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 그리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기억하시고 얘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동일한 과세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더 빨리, 더 많이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가 표준세율 얘기고 중과세율은 과밀억제권, 사치성, 별골, 5선주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한다. 그죠? 과밀 2개,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신증서가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축, 이제 취득인데 전부 다 과밀은 늘어나는 걸 방지한다겠죠. 그래 신증설, 신증축. 그러니까 원시 취득이 중과세고 뭐는 아니야?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했죠. 그렇고 세율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죠? 200을 해서 2개를 합한다 그랬죠? 그리고 대도시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그죠?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그리고 특례는 2개 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이때 중과 기준세율의 대표 주자가 뭐라고 했죠? 간주, 취득 4개. 종류 꼭 암기를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111페이지 보면 111페이지 핵심 기출문제라고 지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111페이지 그죠? 예를 들면 그게 기출문제 지문인데 몇 개만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상속을 인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자 상속이면 1000분의 28이잖아요. 근데 가로 안에 농지가 아님 그럼 얼마야? 1000분의 28이죠. 만약에 농지 그랬으면 1000분의 23 그래야 되죠? 맞잖아요. 1번. 2번 매매로 토지를 취득했대요. 매매. 근데 농지가 아니래. 그럼 얼마야? 1000분의 30이 아니고 1000분의 40이죠. 근데 얘가 1000분의 30 그거 틀렸잖아요. 농지가 아니래잖아. 정답이 이때 이거였어. 2번이. 틀린 걸 골라라. 그죠? 쉽지 않습니까? 3번.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자 동일한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해당된다. 그럼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이 했잖아요. 더 많이. 근데 얘는 낮은 세율. 틀렸잖아요. 문제 어렵지 않죠?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기출문제. 넘어가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래로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맞죠? 된다 있잖아. 왠지 이거 보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보니까 막 근검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는 막 기죽어 이랬는데 갑자기 자신감 확 생기죠. 자, 근데 얘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무조건 맞출 것 같잖아요. 시험 보러 가면 틀립니다. 그럼 왜 틀려? 어려워서 아닙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볼 때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틀려? 잃어버리는 거죠. 왜 잃어버려? 왜 잃어버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지. 결론은 그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반복.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복하지 않고 한두 번 보고 기억하면 그 천재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나서 조금만 하면 딸리면 안 되면 아, 난 틀렸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절대 시간. 이 공부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루에 오늘부터 벌써 지금도 동영상 딱 듣고 나서 하루에 2시간씩 또 공부를 해. 오후에. 그럼 본인은 뭐라 그래? 아,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요새? 왜? 나 동강 듣고 오후에 2시간씩 공부해. 그럼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한 거죠? 시험은 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얘를 공부해서 합격하려면 이 정도, 예를 들면 이 정도 시간을 공부해 합격하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자기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되게 열심히 했다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고 되게 열심히 했다고요. 둘 다 열심히 했죠. 근데 둘 다 시험은 떨어져요. 왜? 이만큼 해줘야 이 시험은 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시간 확보가 돼야지 이게 합격하는 거죠. 그럼 이것만 치우면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틀리는 거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들도 다 기출로 나온 문제 지문인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지문을 보면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문제가. 내가 수도 없이 봤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를 정확하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걔가 나왔을 때 실수로 자꾸 틀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뭐, 난 이거 어려워요가 어디 있어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안 봐서 그런 거지. 나머지도 읽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 뒷부분은 좀 약간 뭐 난해할 수 있죠? 근데 별거 없어요. 그래봤자 지가 거기서 거기야. 세율 자체가 다. 그죠? 5번 하나 더 보면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했대. 자, 주택인데 6억 이하 유상거래래요. 6억이 얼마? 1000분의 10. 근데 1000분의 20. 땡. 됐잖아요. 10이 2번이나 나왔잖아. 별거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기죽을 거 없습니다.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거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세율 결정됐습니다. 세금 내대요. 113페이지 9절에 부가 징수가 나옵니다. 자, 1번 도세 징수 위임 및 납세지라고 돼 있죠. 도세 징수 위임. 자, 취득세는 세금이 원래 무슨 세냐면 얘가 특광 도세라고 하잖아요. 도세. 자, 그럼 지방세니까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여기다 내죠. 특별시, 광역시, 도에다 냅니다. 그럼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해서 사람 중심이라 했어요. 물건 중심이라겠죠? 그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그 물건의 소재지관을 특별시, 광역시, 도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 했다? 시 세금 어디다 낸다? 시, 군, 구에다 세금을 냅니다. 왜? 징수를 뭐 했다? 위임했어요. 징수를 위임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경기도라고 해봐요. 경기도. 그죠? 경기도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서. 그러면 만약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래.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물건의 소재지관을 도니까 경기도에다 내야 되죠. 그러면 경기도청이 수원시에 있거든요. 그럼 안산시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내러 수원시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철 타고, 그죠? 전철 타고, 이로써 이제 4호선 타죠? 4호선 타고 가야 돼요.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 금정에서 환승을 해야 돼요. 환승해서 2호선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가 어떻게 해? 세금 내러 갔다가 수원에 없어. 어디 갔냐고. 어디가 있어? 저 단고개가 있는 거야. 단고개. 왜? 안 내렸어? 졸아가지고. 그죠? 자, 금정에서 극적으로 갈아탔어요. 환승했어.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 수원에서 내려야 되죠? 내렸더니 어디야? 신창이랍니다. 신창. 1호선 종점까지 간 거죠. 이런단 말이야. 어렵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오지 말고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 내란 얘기야. 어디다가? 시군구다 내란 얘기지. 그러면 얘들이 걷어서 경기도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게 도세 징수 위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면 여기다 냅니다. 그 시험에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럼 틀린 지문이 아니다. 왜? 위임 규정이 있으니까. 그죠? 이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113페이지 1번의 양괄 1번 도세징수임. 취득세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 물건의 소재지. 왜요? 지방세는 뭐 중심?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 그쵸? 물건의 소재지다 내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안 되고. 관할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그러나 자, 여기서 도세이다는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얘가 금방 특광 도세라고 해놓고 그 중에서 얘는 도세이다. 그럼 틀렸냐? 틀린 거 아니고요. 왜 그런다겠어요? 그냥 대표해서 도세를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행정부 이게 8도가 기본이래. 8도가. 그죠? 8도가 기본이니까 도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어디서는
특별시는 특별시세고 광역시는 광역시세겠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 자, 도시에다.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조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는 그 시군 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됐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위임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아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게 이렇게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로 뭐라고 나왔냐면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에 관한 시군 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OX.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에 관한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OX. 그럼 이게 실제 기출로 나왔었는데 이거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시군까지 이해하는데 야, 금고는 아니지 않냐? 세금부터 금고에다 내. 설마 여러분 생각은 그 금고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집에 있는 금고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집에 있는 금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럼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띵 누르면 띵 하고 띵 열리는 거? 설마.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지정은행 얘기하는 거지. 새마을금고 이런 것처럼 그 시군에 지정은행이 있으면 거기다 내고 없으면 시군에 직접 내라는 얘기지. 문제를 내는데 아무리 수준 떨어져도 시군 금고에 된다. 니네 집에 있는 금고에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금고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이제 집에 금고 있다 그러면 뭐 엄청 부자죠. 그죠? 집에 금고 있다. 그죠? 집에 금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금고 안에 보통 요새 금고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집에 금고가 있다는 얘기는 벌써 거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지. 돈도 많고. 그죠? 설마 거기다 뭘 집어넣겠어. 금고 좋은 거 사놓고 거기다가 그죠? 뭐 인주나 도장 같은 거 넣어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뭐 골드바라든가 그죠? 아니면 금송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그죠? 이런 거 이런 건 있겠지. 그죠? 그리고 뭐 채권 좀 있고 그다음에 5만 원짜리 빳빳한 걸 쭉 넣고 그죠? 이런 게 있겠지. 그죠? 부잣집은 다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금고 열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같은 거 포탈해가지고 그 잡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잡으러 가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TV 가끔 보면 그죠? 위장 막 해가지고 하면 막 돈 없다 근데 금고 두지 막 골드바 나오고 막 5만 원짜리 막 묶음 이렇게 나오고 막 그죠? 베개 막 밑에 장판 방석 딱 찢으니까 막 뒤에 수평 이만큼 나오고 막 TV 나오죠. 그리고 막 기금속 막 엄청 많죠. 막 외제 백 막 몇천만 막 천만 원씩 막 쭉 있고 막 시계 외제 시계 있고 막 그리고 뭐래 돈이 없대. 참 미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자 보시면 되고 납세지는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부동산만 보시면 돼. 부동산을 어디다 낸다고 금방 했잖아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긴 볼 거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고 114페이지 가시면 그 3번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런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야 같은 걸 사시다 보면 얘가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있죠. 임야가. 그죠? 자, 경기도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걸칠 수가 있잖아요. 뭐 평택하고 아니 뭐지? 안산하고 시흥. 이렇게 걸칠 수 있죠. 근데 경기도잖아요. 그죠? 그럼 세금 이걸 10억이 취득했다. 자, 그걸 이걸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쪽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 경기도. 얘 충청남도. 그죠? 이렇게 걸쳐 있어. 자, 그럼 이걸 10억에 샀어. 취득세 내셔야 되죠. 자, 문제는 얘가 임야 같은 건 한 필지가 막 면적이 막 몇만 평씩 되니까 이 걸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계에. 이거 샀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어디다 내느냐 이 얘기죠. 어디다. 근데 얘가 여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야, 우리가 나 알지? 나야. 내가 누구야? 나 경기도야, 경기도. 그거 어쩌라고, 경기도. 나 수도권이야. 충청남도는 너는 지방이고 난 수도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물가도 비싸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세금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하면 충청도에서 그러시냐고. 경기도 수도권이니까 살기 힘드시죠? 우리는 그냥 풀도 없으면 그냥 산에 가서 뭐 칡뿌리 깨서 먹고 이러면 되니까 거기 힘드니까 그쪽으로 가져가서 이럽니까? 아니죠. 경기도에서 뭐라고 그래? 야,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다 가져갈게. 그럼 충청도에서 뭐라 그래? 이것들이 우리가 진짜 멍청해서 멍청돈도 하나 이거 죽어볼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세금 다 가져가. 대신 우리도 이 산 있지, 산. 니네가 다 퍼가. 그리고 네가 세금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충청도가 멍청도가 아니죠. 저도 이제 제가 충청도인데, 그죠? 충청도인데. 똑똑한 거죠. 충청도 사람들이. 그죠? 군대 가면 이제 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다 그 지역별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그러고 일은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면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부지런하게 일을 잘해요.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서울 쪽은 좀 서울 뺀질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제가 고참도 있었는데 참 뺀질거려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삽질도 못하지. 그 다음에 빗자루질도 못하지 이래요. 충청도는 어떠냐? 충청도는 딱 중간이에요. 왜냐면 군대는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돼요. 아시죠? 너무 잘하면 걔만 일 시켜. 잘하니까. 못하면 고문관 소리를 들어요. 중간쯤 가면 서로 양쪽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신병 때 이제 선착순 그럼 선착순 딱 끼면 저 꼴대 찍고 나오는데 뭐 선착순 2명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안 뛰어요. 왜? 내가 처음에 딱 뛰어봤더니 딱 보니까 아닌 거야. 먼저 뛰고 오면 그러면 먼저 쉬어야 되잖아. 그랬더니 먼저 뛰고 왔더니 니는 멋대로 뻗쳐 있어. 그러고. 죽으라고 뛰고 왔더니 멋대로 뻗쳐 있으래. 1등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 중간 뛰어요. 중간쯤 뛰다가 빨리 안 가. 중간 묻어서 가다가 애들이 반함주 돌 때 우우 돌잖아요. 그럼 나는 중간쯤 가다가 거기까지 안 가. 꼴대까지 안 가고 애들 돌 때 살짝 돌아. 그죠? 그럼 다시 가. 그럼 또 뛰라고 그래. 그럼 또 뛰어. 또 중간쯤 가다가 애들 막 꼴대 돌 때 난 또 돌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는데 반환점인데 난 항상 여기서 도는 거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도고 여기만 도는 거지. 왜? 어차피 1등 할 필요 없거든요. 똑똑한 거죠. 뭐 1등은 뭐예요? 1등은 힘들고 꼴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간 살살 도는 거지. 이게 충청도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열받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가졌네. 그런 거죠. 자,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 해결하려면 나눠서 내는 거죠. 나눠서. 자, 근데 문제는 뭐다? 금액이 이게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죠. 왜? 잘못 나누면 또 양쪽이 싸우죠. 해서 우리 세법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무조건요. 모든 우리 세법에 나오는 것 중에 뭐가 겹치거나 중복돼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나눠야 되잖아요. 나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안분이란 말을 써요. 안분. 뭔다고요? 안분. 안분이 뭐냐? 비율에 따라 나눈다.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안분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거나 아니면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요.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나누려면 금액 비율로 나누느냐, 뭐 면적 비율로 나누는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얘는 항상 뭘로 간다? 공시가격을 가지고 해요. 그죠? 자, 대부분의 우리 세법에 나온 모든 안분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걸로 해요. 안분이란 말 나오면. 자,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한다 했죠? 이때 공시가격 용어가 두 개 있다 했죠? 하나는 뭐가 있다? 하나는 기준시가가 있고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액. 자, 둘 다 공시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뭐라 했어요? 제가 설명했죠? 같은 옷 다른 느낌이다 말씀드렸죠? 같은 옷 다른 느낌. 제가 전에 설명됐죠? 홈쇼핑에서 모델이, 그죠? 홈쇼핑 모델이 옷을 쫙 입고 너무 이쁘죠? 그럼 여자들이 저거 되게 이쁘네 사오죠? 그래서 사와서 본인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입어봤더니 완전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죠? 우리 와이프도 그런 거 가끔 있거든요. 저거 되게 이쁘네. 사가지고 입어봐요. 그러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홈쇼핑 모델을 입었을 때와 우리 와이프가 입었을 때 누가 훨씬 이쁘다? 우리 와이프가 100배는 이쁩니다. 그죠? 같은 옷 다른 느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달라요. 근데 얘를 구분을 하셔야 돼. 왜? 얘는 국세에서만 쓴다겠죠? 얘는 국세에서 쓰고 이런 뭐다?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설명을 했던 건데, 그죠? 국세와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지방세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기준시가는 국세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만약 얘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시가 표준액을 쓰는 거고 국세인 종부세나 얘네들은 기준시가란 말을 씁니다. 이걸 통틀어 쓸 때는 뭐라고 써? 공통으로는 그냥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은 다 뭘로 간다? 모르면 이걸 가지고 안분한다 그러면 돼요. 자, 그럼 얘네는 둘이 걸쳐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로 안분한다? 그렇죠. 지방세니까 뭘로? 그렇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얘가 10억에 샀잖아요. 근데 이쪽에 시가 표준액이 3만 원이고 이쪽에 2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세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안분할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10억에 샀잖아요. 10억에. 그죠? 10억에. 이렇게 산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안분해요. 어떻게? 금액으로 안분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금액을 싹 더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더 5죠. 그럼 얘가 밑으로 가. 무조건 분모. 그 전체 5만 중에 경기도가 3만 이 얘기잖아요. 얘는 전체 5만 중에 충청남도가 2만 이런 뜻이죠. 그럼 얘가 5분의 3이니까 얘가 6억이고 얘가 4억이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억 사면 경기도는 6억 내고 어디다 충청남도 4억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 교재는 여기 시군이라고 돼 있죠. 당연히 시군이겠죠. 경기도 전체에 걸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평택, 천안. 그죠? 이렇게 걸치겠죠. 이 시군이. 자, 그래서 거기 다시 볼게요. 3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 소재지별 그다음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죠?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경기도는 안산하고만 시행이 걸쳐 있으면요. 어차피 둘 다 세금은 누가 가져가요? 경기도에서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분하냐면 그걸 나눠서 세금을 내는 거죠. 일부는 안산시다 내고 일부는 시흥시다 내는 거죠. 왜? 걔네들이 걷어서 경기도 갖다 주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얘가 갖고나 쟤가 갖고는 똑같잖아요. 근데 안산시하고 시흥시 입장이 달라요. 왜? 내가 세금을 많이 걷어다 주면 그 걷어간 만큼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교부금을 주거든요. 교부금.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갖다 주는 건 아니죠. 돈을 받는단 말이야. 일을 해주고. 왜? 원래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인데 시군에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해준 만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내는 게 정확하게 나눠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 분한다. 뭘 가지고? 잘 모르면 뭘 찍으라고? 금액으로 간다. 근데 국세는 뭐라 그러고?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그런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안 분 얘기 여러 군데 나와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은 취득세 면세점이라고 돼 있죠? 면세점. 자, 면세점의 뜻은 세금을 뭐 해준다고? 면제 준다. 면제 준다. 면제. 면세점. 얘 어디 가면 있다 있어요. 그죠?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데죠. 세금을 면제 준다. 공항, 그죠?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있어요. 그죠? 거기 가면 면세점이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물건을 하면 싸다, 비싸다, 싸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면세점이 그런 면세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군대 가면 PX. 그죠? PX. 지금 충성마트라고 하죠. 충성마트. 그죠? PX가 물건이 되게 싸죠. 왜? 면세. 술 같은 것도 엄청 쌉니다. 술도. 면세품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민간이 살 수가 없어서 그러지, 사는 사람들은 막 카스 같은 거 캔 하나 사면 보통 막 천 원 넘어가죠. 한 캔이요. 근데 막 면세품 사면 400원도 안 갑니다. 캔 하나가 막 300 얼마 이래요. 왜? 주세 같은 게 다 빠지니까. 주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세금이. 주세 붙는 게 세금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도 보면 주세도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붙고 어떤 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첨가물이 많아지면 또 주세가 붙고 또 어떤 건 안 붙고 그래요. 그 골 때리는 거 그게. 그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아세요? 우유 살 때 흰우유하고 쪼꼬우유가 있잖아요. 그게 부가가치세가 붙거든요. 부가가치 10%가. 근데 그 부가가치세가 흰우유는 안 붙어요. 어디 붙어? 초코우유에 붙어요. 초코우유. 왜? 걔는 흰우유는 원액이잖아. 그죠? 근데 초코우유는 딸기우유 이런 건 뭐예요? 그 첨가 있잖아. 뭘 첨가. 그 첨가했으니까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또 내는 거예요. 그걸 때리죠. 그 세금 웃긴다니까 그게 보면.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되게 많죠. 조세 자체가. 그죠? 그 세금이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내는 거죠. 근데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니까 카스 같은 캔 하나 면세품으로 사면 너무 싼 거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제 친구 와이프가 거기 있거든요. 무슨 공군 어디 그쪽에 있어요. 군인 쪽으로. 군무원으로. 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대로 사지 못한대요. 1인당 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거죠. 그 히레집 가면 있어요. 캔이, 카스 캔이 막 그래가지고 마음껏 먹으래요. 마음껏 먹으래요. 그 제가 캔을 몇 개나 먹겠어요. 뭐 많이 먹어야. 제가 뭐 얼굴은 말술인데 술을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분이 갔던데도 술을 막 주시는 거 이제 못 먹는다니까 다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얼굴은 말술인데 진짜 못 먹는다니까. 거짓말 아니라. 제 유일하게 먹는 술이 카스거든요. 맥주 카스 캔 하나만 먹어요. 소주 한 잔도 못 먹고 다른 술은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10개나 못 먹죠. 10개 못 먹죠. 그래서 10개 먹어야 3,000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살 수만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안 팔죠. 민간한테는. 그죠? 자, 면세. 우리 세금도 면세점이 있다는 얘기죠. 취득세. 뭐가 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취득했는데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취득하면 뭐 해주겠다?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5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0만 원짜리를 사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50만 원. 딱 50만 원이면
이하니까 50만 원 포함한다겠죠. 그러니까 50만 원까지는 뭐 한다?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죠?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내가 티코 얘기했었잖아요. 좀 그 할 때 앞전에. 그죠? 티코. 그런 거 지금 사면 지금도 비싸잖아요. 30만 원 좋은 거 산다고 했잖아요. 그죠? 티코. 그죠? 이건 뭐 좋은 거죠. 이 티코. 제가 옛날 타고 다녔었다니까.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슈퍼티코 타고 제가 엄청 많이 다녔어요. 막 경보 고속도로 가고 막 그랬죠. 좋은 점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나쁜 점도 있고 막 세차 깨끗이 해야 된다 했죠. 세차 잘못하면 세차 안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세워놓으면 막 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고물인 줄 깡통인 줄 알고 막 주워가. 그죠? 들어가지고. 그죠? 차가 아닌 거죠. 얘는 차가. 그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 50만 원 이하니까 이하까지 기억해서 이것만 다 기억하면 안 되고 뭐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이게 이제 면세점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붙어 있는 땅을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 5월 달 이런 식으로 땄어요. 그죠? 그래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산 거죠. 붙어 있는 땅을 왜?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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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걸 인정해주면 어떻게 돼? 이건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이렇게 해놓고 말해요. 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면세점, 면세점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취득세가 1억이야. 얘가 취득세가 1억.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1년 365일 동안 이거 하겠죠. 맨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50만 원 신고 한번 하고 그죠? 오후에 한번 또 샀다고 신고하고 내일 아침에 또 신고하고 이러겠죠. 그럼 이래서 한둘이겠냐고. 왜? 연봉 1억 번다 생각하겠죠. 저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면세점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 이 전체를 한 건에 취득을 합니다. 한 건에 취득. 그 얘기는 얘가 만약 1월 달에 50만 원 샀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붙어 있는 걸 또 50만 원 사게 되면 1년 안에 이 두 개를 산 거죠. 그럼 얘는 두 개를 뭘로 봐? 한 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두 번째부터는 얘가 100만 원이 돼버리고 두 개를. 그럼 이때는 면세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이거 올해 50만 원 사고 내년 50만 원 사고 그 후년 50만 원 이건 가능해요.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명절 보면 하기도 전에 죽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의 면세점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됐죠? 자, 이게요. 이걸 1년 안에 인접한 걸 사게 되면 이걸 전체를 뭐한다?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면세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번에 그 얘기죠. 자, 이제 2번에 신고납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결정됐어요. 그럼 세금 내야 되죠? 자, 얘는 징수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납부입니다.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 이렇게 돼 있죠.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법으로 정했죠.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자, 예외 있죠. 예외. 누군 예외다? 상속은 예외다. 상속은 상속 개시 속한 날의 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속은 60일이라는 하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그럼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할까요?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증여로 취득하면. 그럼 안 배웠다 하지 말고 안 배운 게 배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금방 배웠잖아요.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60일이죠. 취득일로 60일. 그죠? 맞잖아요. 왜? 얘 빼고 나머지 다 60일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상속 빼고는 다 며칠 안에 하셔야 돼? 60일. 만약에 이때 이걸 안 하면 그럼 뭐가 붙는다? 그죠? 이때는 가산세가 납니다. 신고납부는 뭐가 난다고요? 가산세.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납부 기한을 정해준 거죠.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가산세는 뭐 있다 했죠? 우리 앞전에 총론에 배웠어요. 그죠? 공통사항이죠. 일반 무신고가 있고 일반 과소신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렇다고 됐어요? 이렇게 한다 했죠? 이렇게. 일반, 부정. 자, 부정 그러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한대요. 그럼 너도 뭐, 너 한번 죽어봐 얼마? 죽을 사자에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 얼마? 40% 그랬더니. 얘는요, 고의성은 없다 그랬죠? 근데 너는 무신고고, 너는 과소신고고, 너는 신고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인 20%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인 10%에서 일반은 20, 무신고는 20, 과소는 10인데, 부정은 무조건 너 한번 죽어봐 40. 얘는 왜 과소신고와 무신고가 똑같다겠죠?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겠죠? 이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진 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40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산세 잃고 이렇게 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죠? 그랬고 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죠. 그죠? 그리고 뭐 또 있어요? 얘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납부는 어떻게 돼? 1일 만분의 3. 하루에 0.03%씩 추가된다. 그러니까 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산세 종류가 두 개인 거죠. 왜? 얘가 뭐라 했어요? 가산세 뜻이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거다. 법에 정한 의무. 그 의무가 뭐다? 얘는 무슨 의무가 있다 했어요? 그렇죠. 신고 의무도 있고 납부 의무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이것도 가산세가 붙고 이거 안 하면 얘도 가산세가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이거 그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따로따로 낸다. 그죠? 그래서 납부는 하루 지날 때마다 0.03%씩 추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1년 가면 365일 곱하기 0.03 그러면 얘가 10.95%가 나와요. 그럼 이게 끝까지 가면 원금 넘어간다 했죠? 그래서 뭐가 있다 했어요? 한도가 있죠. 한도. 얘는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무제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의 100분의 75를 넘어가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그죠? 다시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